저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것은 평생 남들이 남긴 얼룩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한 청소부 여성이 젊은 백만장자 앞에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연회장의 분위기는 매우 숨막혔습니다. 이 호텔의 100주년 기념식이 장난인 줄 아시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여기서 그런 농담을 입에 담다니.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매서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상류 사회에 잘못 들어온 미치광이나 이상한 생명체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영화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비웃음을 흘리던 저들 중 누구도 불과 몇 분 뒤 세제 때문에 거칠어진 그 두 손이 건반 위를 춤추며 마주선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송지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 차 한 잔 따르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테니까요. 런던 새벽 5시. 이 시간에 런던에서 깨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의 11월 추위는 서울의 추위와 다릅니다. 축축하고 시리며 옷깃을 파고들어 뼈속까지 스며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지역은 아직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오직 청소차의 나지막한 소리와 젖은 아스팔트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번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송지아는 옥스퍼드 거리 모퉁이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길에서 마주쳐도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법한 여성이었습니다. 왜소한 체구는 소매 끝이 달아빠진 검은 코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옷깃을 세워 얼마 남지 않은 온기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얗게 뿜어져 나온 입김은 런던의 짙은 안개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지아는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는데 이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의 습관이었습니다. 5분 후 더 로열 사버린 The Royal Sovereign Hotel. 견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2층 높이에 웅장한 대리석 건물 호텔 이름을 새긴 금빛 글자가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치와 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그녀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와인 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마호가니 문과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옆쪽의 좁은 통로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직원, 전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은 락스 냄새와 묵은 땀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먼저 온 동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뚱뚱한 라틴계 여성인 마리아가 유니폼 단추를 채우다 지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송, 오늘 정말 춥지. 지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삶이 그녀에게 말을 줄이면 골치 아픈 일도 줄어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104번, 사물함을 열고 낡은 코트를 넣은 뒤 헐렁한 회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에 직원 명찰을 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사는 하루가요. 오전 8시가 넘자 호텔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손님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업가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지아는 3층에 있었습니다. 방금 동쪽 구역 객실 청소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수건과 병들이 어지럽게 실린 카트를 밀며 그녀의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도지는 무릎 통증이 욱신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려는 찰나 빅토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에 대해 말하자면 어디서든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30대 중반의 객실 매니저, 높게 틀어 올린 머리에 화장은 완벽하지만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항상 결제 서류처를 들고 다니며 마치 자신이 2층의 여왕이라도 되는 양 걸어 다녔습니다. 송 3층 다 끝났어.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황급히 카트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가씨, 다 끝났습니다. 빅토리아는 시계를 힐끔거리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아를 보았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해 보겠어. 저번에 욕실 거울에 물자국이 있다고 손님이 불평했잖아. 또 불평 들어오면 가만 안 둬. 그 말투에는 비아냥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지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빅토리아는 횡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또각또각 복도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늙고 지쳐 타국을 떠돌며 자존심도 많이 달았지만 이럴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카트를 밀고 들어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세련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맞춤 옷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이준호, 그룹 회장의 외동 아들이자 이 거대한 제국의 상속자였습니다. 지아는 당황하여 급히 카트를 옆으로 확 잡아당겨 벽에 바짝 붙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호텔에서 지하 같은 청소부는 움직이는 벽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명령을 내리지만 그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다니요? 아, 아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지아는 더듬거렸고 그녀의 영어에는 여전히 한국 억양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여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트를 꽉 쥐고 있는 거친 손에 머물렀다가 그녀의 고생스러워 보이는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묘하게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걸어갔습니다. 지아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넓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녀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짙은 아시아계 이목구비 깊고 검은 눈동자. 이곳에서 일한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 작은 제스처 하나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지아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청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이곳은 호텔의 얼굴 과도 같아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기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지아는 한쪽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대걸레를 약품 섞인 물통에 빨아짠 뒤 대리석을 한 평 한 평 닦았습니다. 그녀가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 몸을 숙이고 닦고 있을 때 어디선가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누군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녀의 물통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아, 지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뿌연 비눗물이 매끄러운 바닥으로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마침 하이힐을 신고 지나가던 여성 손님이 미끄러져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손님이 소리쳤고 얼굴은 넘어질 뻔한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대걸레를 내팽개치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물을 닦으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면서 말하며 닦았지만 물은 이미 너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송.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고함에 호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눈이 없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빅토리아는 물웅덩이를 가리키더니 손님에게 돌아보며 목소리 톤을 싹 바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괜찮으십니까? 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손님에게 연신 사과한 후 빅토리아는 다시 돌아와 지아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속삭임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고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너희 아시아인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청소 하나도 똑바로 못해. 정말 쓸모가 없다니까. 지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바늘처럼 살을 찔렀습니다. 수치심이 눈까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물통을 찾다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살기등등한 빅토리아의 표정을 보니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당장 치워. 그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빅토리아가 쏘아붙였습니다. 잠깐만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님, 빅토리아가 멈칫하더니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직원이 접니다. 준호가 차분하지만 차가운 눈으로 빅토리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빅토리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가다가 물통을 찼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로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화들짝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아까는 여기 없었는데요. 준호는 지아에게 다가갔고 모두를 놀라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그녀를 도와 물통을 집어든 것입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빅토리아를 보았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접니다. 이분이 아니라요. 그리고 빅토리아 매니저님, 직원의 출신을 비하하는 것이 더 로열 소버린 호텔의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단지 됐습니다. 준호는 손님에게 돌아서서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객실에 샴페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가 직접 사과하자 손님도 화가 풀려 손 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빅토리아는 멍하니 서서 서류철이 하얘지도록 꽉 쥐고는 지아를 원망스레 힐끔거리고 준호에게 작게 사과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 로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젖은 수건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돌아보았고 눈빛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아는 떨렸고 그제야 감격에 겨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훔치며 작게 말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8시. 호텔 전체가 다음 주에 있을 중대한 행사인 설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1층 연회장이 대청소를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지아는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부조가 있는 높은 천장의 광활한 방, 샹들리에는 아직 다 켜지지 않았고 벽 등에 은은한 노란 불빛만이 비추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무대 중앙 높은 나무 단상 위에는 검게 빛나는 그랜드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마치 왕처럼 고고하고 고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고 의자 다리를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자꾸만 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피아노, 마력 같은 끌림이 있었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친 지아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피아노의 먼지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전용 융털 수건을 꺼내 덮개와 다리를 부드럽게 닦았습니다. 무생물이 아닌 아이의 살결을 만지듯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멈칫했습니다. 건반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흑백의 건반들이 가지런히 놓여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쿵, 쿵. 얼마나 지났을까요? 29년, 아니면 30년,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꿈마저 버리고 이 낯선 나라로 도망쳐온 날로부터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면에 걸린 듯 지아는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의자의 높이, 건반까지의 거리. 그녀의 몸은 자동으로 자세를 잡았고 등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더 이상 고단한 청소부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의 자세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품 때문에 거칠고 갈라진 손, 예전처럼 가늘지 않은 손가락들. 건반 위에 손을 얹으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해 서울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눈부신 무대 조명,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빗속에서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 지아는 고통스럽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감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음악이 마음속 깊이 잠든 악마들을 깨울까봐.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아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얼굴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준호, 또 그였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호기심과 흥미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사님. 지아는 허둥지둥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저 피아노가 너무 예뻐 보여서 고의는 아니었어요. 당장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청소부가 5성급 호텔 피아노 의자에 앉다니 당장 해고될 수도 있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아니요,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지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곁으로 다가와 검게 빛나는 나무 덮개 위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지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사실 거기 앉아 계신 모습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지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말은.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을 바꿨습니다. 약간 딱딱하지만 따뜻한 한국어였습니다. 앉아 계신 자세가요? 마치 거기 수천 번은 앉아본 사람 같았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유니폼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청소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칙칙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인과 수천만 원짜리 피아노 옆에 선 고급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 가슴 아플 정도로 대조적이지만 묘하게 시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일은요?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전 강한 척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지아는 허리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청소 카트를 밀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문에 다다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띵, 띵, 띵.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느리게, 단순하게.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지아는 멈칫했습니다. 이 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 지독한 고독의 음악. 준호의 연주는 서툴렀고 중간중간 끊기기도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문틈에 서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왜 저렇게 젊고 부유한 청년이 이렇게 슬픈 곡을 연주할까? 그리고 왜 그 연주가 묘하게 나치게 들릴까? 밤 9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지아는 옷을 갈아입고 낡은 검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밤바람은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캠든 타운으로 돌아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휙휙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낡은 벽돌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미니 가스레인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놓기도 벅찬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데워 찬밥과 함께 급히 먹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저녁 식사는 늘 이렇게 대충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손을 닦은 지아는 침대 머리맡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아주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창가로 가서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별 뒷면에는 세월에 흐릿해진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JAA. 지아는 별을 가슴에 꼭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두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늙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저예요. 지아예요. 아, 지아구나. 거긴 춥지 않니? 요새 어떻게 지내? 저는 잘 지내요. 지아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삼촌, 그 아이 소식 아직 없나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지아야, 미안하다. 그해 고아원을 다 뒤졌어. 기록이 너무 부실하더구나. 최근에 작은 단서를 하나 찾았는데 아이를 입양한 부부가 영국에 사는 한국계 상류층이라더구나. 켄싱턴이나 첼시 쪽에 사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신원 보호가 너무 철저해서 진짜 이름은 알아낼 방법이 없어. 지아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또다시 막연한 단서들 뿐. 상류층, 런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아야,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으니 희망은 있어. 하늘이 내게서 모든 걸 가져가지는 않을 거야. 네, 고마워요, 삼촌.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지아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작은 방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때 건반 위를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던 손이 이제는 걸레와 빗자루만 쥘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이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미소. 왜 자꾸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그에게로 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아가, 어디 있니? 지아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런던의 밤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해 놓곤 합니다. 송지아는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 다가오는 100주년 기념식이 모든 비밀이 화려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그녀 인생 최대의 무대이자 비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청소부의 손이 과연 다시 한번 건반에 닿을 수 있을지,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비밀이 어디로 이어질지 지켜봐 주세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사람들은 흔히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송지아라는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전은 온 세상을 뒤덮는 눈보라였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로열 소버린 호텔 직원들에게는 1세기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100주년 VIP 파티가 다가오고 있었고 호텔 안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사장부터 청소부까지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압박감을요. 호텔 로비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플로리스트들은 거대한 백합과 장미 다발을 짊어지고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조명 기사들은 까마득히 높은 비계 위에 올라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불호령을 내리며 소스 한 방울까지 맛을 보았습니다. 지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층 객실들을 바닥에서 거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닦아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매니저 빅토리아 역시 걱정으로 미쳐버릴 지경인 듯 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창자를 긁는 듯 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이번 주말은 역사적인 행사야.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다들 길거리로 나앉을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환경에서 일하면 누구 심장인들 나만 하겠습니까? 오후 2시. 지아는 직원 식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은 차게 식은 샌드위치 하나와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다들 초췌했습니다. 야, 소식 들었어. 한 동료가 눈을 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번 파티에 유럽 백작이랑 귀족들만 온대. 정말 어쩐지 분위기가 살벌하더라. 다른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참, 엄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한다던데. 이름이 뭐더라? 줄리안 스털링. 러시아계 영국인이야. 그 사람 공연 티켓 값이 우리 한 달 월급보다 비싸대. 지아는 퍽퍽한 빵을 씹으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스털링. 그 이름은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그는 황금의 손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완벽한 선택이었죠.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빵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계산은 참 묘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늘은 사람을 놀리는 걸 좋아합니다. 행사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 런던의 날씨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일을 마치고 직원 출입구를 나설 때 하늘에서는 우박 섞인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거대한 눈송이들이 얼굴을 따갑게 때렸습니다. 눈보라네. 옆에 있던 동료가 옷깃을 여미며 몸을 떨었습니다. 뉴스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큰 폭풍이 온대. 조심해서 가, 송.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코트 깃을 세운 채 하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에 앉아 집에 가는 길 창밖을 보니 이미 인도에는 눈이 두껍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춥고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TV를 켜니 일기예보에서 적색 경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기록적인 강한 눈보라 예상.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지아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억수같이 쏟아져 맞은편 건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별 모양 목걸이가 조용히 놓여있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은 무사하길.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운명의 날. 지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면 이동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을 나서니 런던 전체가 거대한 하얀 담요에 덮인 듯 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버스는 미끄러운 도로 위를 엉금엉금 기었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던 거리를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서야 간신히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출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얼굴은 다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지하 탈의실로 갔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목에 걸고 유니폼 안으로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부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장 높은 층 고급스러운 목재로 마감된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밖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준호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의 이사들과 부장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줄리안 스털링 측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행사 기획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전화기를 든 손은 마치 폭탄을 든 것 같았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M25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답니다. 차가 꽉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로를 통제했고요. 오늘 런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대타는요? 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아티스트들은 이미 일정이 있거나 폭풍에 발이 묶였습니다. 연락처란 연락처는 다 뒤졌습니다. 그럼 라운집에서 연주하는 사람은요? 홍보부장이 절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즉흥 재즈만 연주해요. 이건 100주년 기념 파티고 손님들은 전부 왕족 아니면 귀족입니다. 재즈바 음악을 들려주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준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그쳤지만 세상은 죽은 듯 하얀색이었습니다. 도로는 마비되었고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 찾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명령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사람들은 분명한 무력감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 눈보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류층들은 이동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검은 리무진과 롤스로이스들이 줄지어 호텔 로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붉은 제복에 흰 장갑을 낀 도어맨들이 분주하게 문을 열고 우산을 받쳤습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에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친 귀부인들, 턱시도를 입은 신사들. 그들은 로비로 들어와 웃고 떠들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금빛 샹들리의 불빛이 다이아몬드 장신구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운영실의 혼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지아가 3층 계단 난간을 닫고 있을 때 빅토리아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송 당장 1층으로 내려가 메인 로비 화장실 다시 점검해. 손님들이 꽉 찼어. 네, 당장 가겠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기분 아십니까? 향기롭고 우아한 사람들 숲 사이에서 칙칙한 옷을 입고 대걸레를 든 자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공기인 양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더 나쁘게는 장애물을 피하듯 피해 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거울을 다시 닦고 세정제 병들을 정리했습니다. 몸을 숙이고 일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여성 손님 2명이 들어왔고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들은 화장을 고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얘 소문 들었어. 줄리안, 스털링 못 온대. 정말, 어머 세상에. 그럼 오늘 공연은 어떻게? 난 그 사람 연주 들으러 온 건데. 호텔 측에서 대타 찾느라 난리 났다나 봐. 대충 아무나 세우겠지 뭐. 정말 별로다 5성급 호텔이라면서. 그들은 킬킬거리며 비웃고는 나갔습니다. 지아는 세면대 옆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52세. 눈가에 주름 거친 손. 여기서 그녀는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 저편 29년 전 이 얼굴과 이 손은 온 객석을 숨죽이게 했었습니다. 무대 조명과 박수 소리 속에 파묻혀 있었죠. 지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0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빗자루를 잡느라 굳어있던 손가락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되살아나는 어떤 강렬한 감정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호텔 전체가 불난 호떡집 같았습니다. 연회장에는 테이블 세팅이 끝났습니다. 촛불도 켜졌습니다. 검은 그랜드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결코 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며 무대 위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복도에 멍하니 서 있는 지아를 또 발견했습니다. 쏙 너, 여기서 넋 놓고 뭐 하는 거야? 오늘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호텔 체면국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녀의 협박은 참으로 매몰찼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녀는 로비로 내려갔고 구석진 곳에서 부하 직원과 이야기하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대타를 찾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6시 30분. 공연 시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손님들이 연회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준호는 무대 뒤편 복도에 서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 이사님 방법이 없습니다. 행사 부장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제 시간에 올 사람이 없어요. 총 지배인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차라리 공연을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경음악 밴드 올려서 시간 때우고 바로 식사로 넘어가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가슴 아플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100주년 기념 행사를 그런 땜질로 시작할 순 없어요. 손님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우릴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 누굴 씁니까? 절망적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작고 쭈뼛거리는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여전히 헐렁한 회색 유니폼, 여전히 낡은 운동화. 그녀는 청소 카트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심장이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피아노, 무대, 잃어버린 아이, 과거의 아픔, 그 모든 것이 목구멍에 덩어리져 콱 막혔습니다. 하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그 의자에 앉았을 때 그녀는 감히 건반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젊은 청년의 막막함과 저기 홀로 외로이 놓인 피아노를 보고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임원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사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놀랐습니다. 송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지아는 침을 꿀꺽 삼키고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다음 말을 내뱉었습니다.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행사부장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총지배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 뭐라고요? 총지배인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소리를 들은 듯 되물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행사부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장난하십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줄 아세요? 잠깐. 준호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청소부 여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입니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안 친 지 오래됐지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됐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29년입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29년이요. 행사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이 다 굳었을 텐데 무슨 연주를 합니까? 이사님, 듣지 마세요. 이 여자 미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빅토리아가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송, 너 또 여기서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이사님들, 이 직원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났나 봅니다. 당장 나와 그녀는 지아의 팔을 꽉 움켜쥐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고 위엄있게 울렸습니다. 빅토리아는 깜짝 놀라 손을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준호는 지아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주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그 모습, 그 자세, 그 눈빛.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망치면 이 호텔 100년의 명성이 물거품이 됩니다. 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열망과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압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준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분이 공연합니다. 이사님, 제정신이십니까? 직원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청소부가 VIP 파티 오프닝을 한다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쓰겠습니까? 준호는 옷깃을 매만지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품격은 피아노 의자에 누가 앉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을 용기가 있느냐에 달려 있죠. 전 이분을 믿겠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죠. 지아는 준호를 따라 무대 뒤편으로 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연회장 문 앞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공명은요?
쇼팽, 녹턴 20번. 지아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녀 인생의 곡, 고통과 희망의 곡.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제가 나가서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준호가 무대로 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불가피한 사고로 아티스트 줄리안 스털링 씨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대신 완벽함 그 이상의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연주할 분은 지난 5년간 저희 로열 소버린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송지아 여사입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나 무대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치스럽게 차려입은 수백 명의 손님들 사이로 머리를 대충 묶고 회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무대로 걸어 나오는 장면을요. 객석은 경악했습니다. 이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야? 청소부, 장난해. 이 호텔 아티스트 불을 돈 떨어졌나? 수근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바늘처럼 지아의 살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돌아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밑바닥 인생의 열등감이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보였습니다. 피아노 옆에 서서 격려의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세를 고쳤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오직 그녀와 피아노만 남았습니다. 29년, 거의 30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음을 틀렸을 때 혼내던 선생님. 전국 콩쿠르 1등을 했을 때의 박수 소리. 화려했던 서울의 무대 조명. 그리고 슬픈 기억이 덮쳐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 품에 안긴 핏덩이 아기.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 아가.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서름, 그 모든 그리움을 10손가락 끝에 모았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둥, 올림 다단조, C아 마이너의 음이 낮고 애절하게 울렸습니다. 시끄러웠던 객석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떨리고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천재 피아니스트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세제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들이 기적처럼 부드럽고 유연해졌습니다. 쇼팽의 선율이 처연하고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통곡 같기도 했고 상처 입은 영혼의 고백 같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흐느끼듯 먹먹하다가도 밖의 눈보라처럼 격정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무게를 털어버리듯 건반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대충 묶은 머리가 풀려 몇 가닥이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무대 아래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던 손들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길게 여운을 남기며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자세를 유지한 채 손을 건반 위에 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흑백 건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적, 완벽한 침묵이 연회장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브라보! 방 뒤편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댐이 터지듯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의 수백 명이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테이블 위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훌륭해. 믿을 수가 없어.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람의 바다가 그녀를 위해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까의 경멸 어린 시선은 이제 경외와 극도의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다리가 풀려 휘청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려 관객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아의 눈앞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입니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이 느낌. 무대 아래서 휴대전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쇼팽을 연주하는 청소부 영상이 엄청난 속도로 SNS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군중 속에 VIP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우아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지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려 붉은 와인 잔을 하얀 드레스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목에서 반짝이는 별 모양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옷 밖으로 튀어나온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야기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운명과 혈육의 또 다른 폭풍이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목걸이는 지아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리고 와인잔을 떨어뜨린 저 여인은 누구일까요? 구독 버튼 누르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약속하건대 다음 편은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공연이 끝나고 지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임대 아파트의 나무 문을 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더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열병을 앓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복도의 노란 등불 아래 굳은 살 박인 그 손가락들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29년간 잠들어 있던 바로 이 손이 방금 전 온 객석을 깨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코트도 벗지 못한 채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의 브라보잇 하는 박수 소리가 창밖의 바람 소리와 섞여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힘을 내 화장실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52세의 여인.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런던의 비바람에 피부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슬픈 갈색 눈동자 속에 오늘은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삶의 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얇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시간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곰팡이 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러자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과거가 선명하게 밀려왔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서울. 지아는 산부인과 수술대에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호를 홀로 겪어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도 곁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혼전 임신을 한 딸과 의절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인 연희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유학을 떠나 생이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아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막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니까요. 축하해요, 왕자님이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핏덩이 아기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주었습니다. 아기는 작고 따뜻했으며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지아는 아기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부족한 엄마라 미안해.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이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귓바퀴를 쓰다듬다 멈칫했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붉은 점.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엄마랑 똑같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숨을 다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산모님 쉬셔야죠. 아기는 신생아실로 데려갈게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갔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요. 지아가 손을 뻗었지만 마취제로 인한 졸음이 너무 빨리 덮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문 뒤로 사라지는 연한 파란색 포대기였습니다. 지아가 깨어났을 때 병실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른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낯설게 쉰 소리를 냈습니다. 제 아기 어디 있어요? 엄마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비틀어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아기 어디 있냐고요? 지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이가 잘못됐어. 뭐라고요? 출산 후 합병증이 왔단다. 심장이 너무 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내가 우는 걸 봤단 말이야. 내 손을 꽉 잡았다고요. 지아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차가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지아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넋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거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얀 건반을 보면 아이의 피부가 생각났고 검은 음표를 보면 아이 귀 뒤의 점이 생각났으니까요.
내가 피아노 치느라 몸조리를 못해서. 그녀는 매일 밤 자책했습니다. 교수님이 유학 가라고 독촉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못 가겠습니다. 피아노 관뒀습니다. 왜 그러니, 지아야, 넌 보기 드문 재능을 가졌잖니. 죄송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가 두꺼운 벨벳 천으로 피아노를 덮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서는 음악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전 회사가 부도나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지아의 손을 꽉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죄인이다. 우리 부모가 너에게 죄를 지었어. 무슨 소리세요? 쉬세요. 아니야, 내 말 들어. 그 아이, 네 아들 말이다. 지아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 죽지 않았어. 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몰래 입양 보낼 수속을 밟았어. 미혼모 딸을 만들 순 없다고, 내 미래를 망친다고. 영국으로 보냈어. 왜요?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24년 동안 절 속이셨어요? 지아가 고통스럽게 절규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말렸는데 소용없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어머니가 통곡했습니다. 서랍 안에 상자가 있어.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별 모양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똑같은 목걸이 2개를 만들었어. 하나는 내 거로 남겨두고, 하나는 아이가 입양되기 전에 목에 걸어줬어. 지아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는 정방이 하나 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1973은 그녀가 태어난 해, SJA는 송지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가서 찾아. 제발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날 밤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아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2020년 5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빚을 갚고 나니 지아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가방에 옷 몇 벌 낡은 사진, 그리고 별 목걸이를 넣었습니다. 영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삼촌, 제 아들이 영국에 있대요. 찾으러 가야 해요. 세상에 그 넓은 데서 누굴 어떻게 찾는다고. 찾을 거예요. 영국 땅을 다 뒤집어서라도. 그렇게 중년의 여인은 홀로 런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접시 닦기, 청소 등 온갖 일을 하며 살인적인 물가의 도시에서 버티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일요일 아침, 지아의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촌의 문자였습니다. 지아야, 너 신문에 났다. 당장 봐라. 유튜브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청소부의 기적, 수백만 명을 울린 연주, 조회수 230만,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댓글을 내렸습니다. 이분 누구죠? 피아노 소리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이 곡 듣고 울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청소부라고 부르지 마세요. 송 아티스트라고 불러주세요. 지아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호텔에 출근하니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멸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동경이 가득했습니다. 송 여사님, 진짜 최고였어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지아는 그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 숙여 감사하고는 묵묵히 일하러 갔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전 10시. 송 여사님, 이준호 부사장님이 사무실로 오시랍니다. 자는 유니폼을 단정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VIP 구역으로 갔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빛났습니다. 앉으세요. 지아는 쭈뼛거리며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았습니다. 송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파티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습니다. 언론에서 호텔 칭찬이 자자합니다. 준호가 노트북을 돌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의 사진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생활 힘드신 거 압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마치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듯 따뜻했습니다. 지아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펑펑 울며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아들을 찾고 있어요. 입양 쪽에 아는 분 있나요? 제 아들도 이사님 또래인데.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폐를 끼칠까봐, 희망을 품었다가 또 절망할까봐. 감사합니다, 이 이사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입니다. 저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지아는 인사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말 못할 사연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문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다시 업무를 보려 했습니다. 문득 소파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가 방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은목걸이, 별 모양 펜던트.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목걸이 뒷면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 9973 SJA. 준호의 손이 굳었습니다. 목걸이를 유리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하고 메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셔츠 안으로 넣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던 양부모님이 친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라며 주신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목걸이가 유리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물방울처럼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낡은 정도도 세월의 흠집도.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의 목걸이 뒷면에도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준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속삭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슬픈 갈색 눈을 가진 청소부 여인. 그녀가 비통하게 연주하던 녹턴. 그녀 곁에 설 때마다 느꼈던 기이한 친밀감.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바닥을 닦으려 고개 숙였을 때 우연히 보았던 귀 뒤의 점. 자신의 것과 똑같은 점. 송지아.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그 청소부 아주머니가 내 친어머니라고 여러분 인생에는 가슴 아플 정도로 기막힌 우연이 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 곁에 있었고 서로를 보았으며 심지어 서로를 지켜주었지만 너무나 다른 신분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귀한 부사장, 한 사람은 미천한 청소부. 하지만 그들 몸에 흐르는 피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를 찾아 달려갈까요? 아니면 양부모님의 비밀과 신분의 벽 때문에 망설일까요? 그리고 어제 파티에서 와인 잔을 떨어뜨린 그 권력 있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눈물과 웃음으로 모든 매듭이 풀릴 마지막 편을 놓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아가 떠난 후 준호는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침대맡 노란 수면등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 목걸이가 짙은 나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놓인 그 모습은 서로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나란히 걸어온 두 모자의 인생 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미세한 흠집 하나까지 27년 전 젊은 엄마가 서투르지만 사랑을 담아 새긴 글씨체까지 준호는 목걸이들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 꽉 끼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우연일까?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18살 생일 때 양어머니 엘리자베스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친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어. 피아노를 아주 잘 치셨지. 목숨보다 너를 사랑하셨을 거야. 단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 그때 준호는 슬프게 웃어넘겼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각들이 너무나 완벽하고 가슴 아프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이준호. 서두르지 마. 착각이라면 두 사람 다 상처받을 거야. 그는 목걸이 2개를 벨벳 상자에 넣어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뒤척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픈 갈색 눈을 가진 청소부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건물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뚫고 들어와 2개의 은색 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야, 틀림없어.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양아버지 아서 스털링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중후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안녕 아들. 일찍 왔구나. 네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아서는 아들을 보더니 열려있는 벨벳 상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건 아버지, 제 친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입양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아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아들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게 궁금하니? 그냥 알고 싶어요. 알아야겠어요. 준호가 상자를 아버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호텔 직원이 두고 간 겁니다. 아서는 두 목걸이를 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낳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6년생 남자아이.
친모는 73년생 서울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우수한 학생. 집안의 명예 때문에 강제로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고 적혀 있었지. 73년생 피아노 전공. 준호가 중얼거렸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군가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니? 아서가 날카로운 눈으로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아서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너도 다 컸구나. 네가 뿌리를 찾고 싶다면 우린 언제나 지지한다. 단 하나만 기억해라. 진실이 상상만큼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널 성장시켜 줄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송 여사님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물건을 주었습니다. 30분 후 쭈뼛거리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칙칙한 유니폼에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님 찾으셨나요? 앉으세요.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소파 끝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긴장해서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준호가 서랍에서 벨벳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제 이걸 떨어뜨리셨더군요. 아, 지아가 탄성을 지르며 목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떨어뜨렸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가져가려는데 준호가 부드럽게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까? 준호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건 제 목숨입니다. 지아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지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33 SJA예요. SJA가 송지아입니까? 네. 그리고 173은 태어난 연도고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지?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셔츠 윗단추를 풀고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풀어 지아의 것 옆에 놓았습니다. 지아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개의 은색 별이 나란히 놓여 반짝였습니다. 물방울처럼 똑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후 3일 때부터 차고 있던 겁니다. 준호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말했습니다. 뒷면을 보시겠습니까?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돋보일 703 SJA. 목걸이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유리 테이블 위로 챙그랑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지아는 입을 틀어막았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똑같은 걸 한 쌍으로 만들어서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아이 목에. 송 여사님. 준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1996년에 아들을 낳으셨죠? 지아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고. 죽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여사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훤칠하고 세련된 청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눈, 이 코. 전 1996년생입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양되었고요. 그리고 준호가 오른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이 점이 있습니다. 지아가 달려들어 떨리는 손으로 그의 귀 뒤를 만졌습니다. 작은 붉은 점. 그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가. 14년을 참아온 가슴을 찢는 엄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4년의 이별을 위해 그동안의 고통과 서름과 사무치는 그리움을 위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아들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아들의 눈물이 어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포옹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이 진정되자 그들은 소파에 앉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 가족의 반대 외로웠던 출산 부모님의 잔인한 거짓말까지. 런던으로 건너와 인파 속에서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청소부 일을 하며 버틴 고독한 여정도 들려주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기만 했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분의 눈이 그렇게 슬펐는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지아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절 찾아줘서 고마워요. 날 원망하지 않니? 어떻게 엄마를 원망해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날 저녁 스털링 가문의 저택. 벽난로 불이 타오르는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양부모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서와 엘리자베스는 사랑과 이해가 담긴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살짝 떨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의 씨 맞지? 준호는 오후에 있었던 눈물겨운 상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양부모님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분을 사랑합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사람답게 만들어주신 분은 두 분이세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도, 지아 어머니도 제 어머니십니다. 그분을 외면할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가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우린 네가 선택하길 바란 적 없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단다. 우린 그저 네가 친어머니를 찾고 나면 우릴 잊을까봐 겁이 났을 뿐이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머니. 준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분을 초다하렴. 아서가 말했습니다. 만나 뵙고 싶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 일주일 후 로열 소버린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 하지만 오늘은 시끄러운 파티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족뿐입니다. 처음으로 지아는 아들의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준호가 사준 검소하지만 우아한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지아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아는 고개 숙여 인사했고 목소리는 감격에 떨렸습니다. 두 어머니 낳은 정과 기른 정기 서로를 안았습니다. 질투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한 아이를 향한 감사와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아서가 제안했습니다. 송 여사님, 우리 호텔에 정식 피아니스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맡아주시겠습니까? 지아는 놀라서 준호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지아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몇 달 후, 저녁 시간에 로열 소버린 호텔 로비에 들르신다면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게 빛나는 그랜드 피아노 옆에서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중년 여성이 심취하여 건반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때로는 녹턴처럼 애절하고 때로는 왈츠처럼 경쾌합니다. 지나가는 손님들 모두 발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송지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꾀죄죄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부사장의 어머니입니다. 매일 저녁 업무가 끝나면 준호는 로비로 내려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연주를 감상합니다. 가끔은 양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음악을 즐깁니다. 지아는 아들을 찾았고 음악을 되찾았고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따뜻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지아와 이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 여우는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아무리 비극적이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 기적은 언제나 찾아오지 않을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사랑이 퍼질 수 있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